네, 반갑습니다. 주민더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장,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 새벽에 나스닥이 크게 무너졌죠. 장막판에 살짝 들어올리긴 했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모조리 다, 거의 다 조정이 나왔고, 뭐 헬스케어 업종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두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래도 증시를 조금 신경을 쓰면서 관세 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미국에 원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트럼프가 아예 조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단기적으로 고통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얘기하는 이 관세라는 정책, 관세 정책 자체가 굉장히 미국의 부흥을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저 관세 정책에 정말로 진심이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관세가 시행되고 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장현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3월달 들어가지고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넘게 개파락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파락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줬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매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매도를 하고 있죠. 엔캐리 영향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탄핵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여러 조금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별주 장세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센디오, 대봉LS, T로보틱스 각각 재료로 지금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오늘 뭐 주도 섹터라고 보기에는 뭐 굳이 꼽자면 로봇 정도. 오늘 T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한다는 소식에 오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로 달려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상한가 마감을 결국 했죠.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뭐 클로봇 같은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로봇 정도가 조금 오늘 뭐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신규 산전 종목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전히 주도 테마와 주도 섹터가 없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시노펙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실시간 방송에서도 눌림 이후에 장대양봉, 거래량 더 크게 들어오면서 장대양봉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나, 아무래도 새벽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무너졌던 바람에 오늘 뭐 이런 구간, 약수익 구간에서 어제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가도 짧게 수익 마무리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조금 불안한 시국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정말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또 짧게 수익 내고 말아야 될지, 왜냐면은 또 시장이 불안하니까 전부 다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도 많이 나오죠. 괜히 또 내가 크게 먹으려다가 또 물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증시가 어려운 장에는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제가 개별주 얘기를 하면서 모멘텀 얘기를 했죠.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그 모멘텀을 가지고 거래량을 터지고 추세를 상방으로 잡았다고 하면 시장에서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없다는 얘기는 매수할 종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재료가 터지고 모멘텀이 발휘가 돼가지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급이 오히려 그 종목에 몰리면서 상승하는 형태가 하락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노펙스 재료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장 투석 기계, 그리고 신장 투석에 들어가는 필터,
우리나라가 100%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산화해가지고 지금 이미 시판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임상 4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국내에는 이미 시판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팩스 거래대금 오늘까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방 추세를 완전히 돌렸죠. 상승으로. 장단기 이평선 다 뚫어냈고 거래대금 충분히 풍부하게 지금 같은 시장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완전히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 있어야겠죠.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상장해가지고 뭐 거의 뭐 생사를 헤매다가 로봇주 강세 보일 때 고점 찍고 신고가에서 고점 찍고 단기 조정,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오늘 전고점 돌파 하나 안 하나 제가 5장 실시간 방송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냥 22,0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2,300원이 VI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금액 가격도 22,300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이 종목이 정말로 뚫고 날아갈지 아니면은 쌍봉을 만들고 또 추락을 할지 딱 그 포인트였는데 22,000원을 또 지지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뭐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박스 형성해가지고 오늘 같은 장에서 지지를 하면서 거래량 터트려 주는 거는 개인들이 하겠습니까? 외인들이 하겠습니까? 세력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전고점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컨트롤을 할지 꼭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뚫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물대 사라졌다, 무조건 앞으로 쭉쭉 달린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뚫어내고 수급 신고가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개인들 포함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 왕창 들어올 때 또 매도를 해버리고 종목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추세를 받고 계속해서 가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넥스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넥스틸 같은 경우가 대왕고래 고점 찍고 최근에 그 알래스카 LNG 개발한다는 소식에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 뚫어내고 그 뒤로 추세받아가지고 단기 가액 구간에서도 오늘도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도 신고가 이후에 무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 이후에 무빙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추세를 받는다고 하면 올라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신규 선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뭐였냐? 대진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마감을 했었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나 싶었지만은 결국 하락 마감을 했네요. 이게 신규 선장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1개월 뒤에 보호예수 풀리고 3개월 뒤에 보호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특히나 1개월 뒤에 보호예수 풀리는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 되는 세력 입장에서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유동성을 만들어내가지고 위로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장 이후에 상장날 유통 가능한 물량 팔아먹고 그 이후에 한 달 보유예수 시점 다가왔을 때 들어올리고 엑시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 선단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장 이후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바닥 찍었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상장날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적은 거래 대금으로 또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신규 선장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신규 선장주들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뉴스 터진 종목으로는 오늘 MD바이스 요 종목이 장중에 뉴스를 터뜨려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작국에서 윗골이 나오긴 했지만 양봉 캔들 만들어내는 게 한 번 장대 한번 뽑을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이 M 디바이스거든요. 이 종목은 그 SSD를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뭐 중국 쪽 데이터 센터에 SSD 관련해 가지고 납품한다는 소식. 이거 큰 뉴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계약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긴 했지만은 데이터 센터 특히나 중국이 만드는 그 동수서산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거기 데이터 센터 SSD 관련해 가지고 이 MD바이스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1200억짜리 종목이 납품을 한다는 소식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하고 상장 이후 상장 직후에 나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도로 조금 윗꼬리를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화되고 나면 몇 거래일 있다가 정말로 장대 한번 치고 달리는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M 디바이스까지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2주 전부터 저저번 주부터 시장이 꼬름하다. 대응 확실히 하셔라. 신용 쓰지 마셔라. 미수는 되도록 쓰지 마셔라. 항상 얘기 드리고 있죠. 내가 어제 신용미수 풀로 들고 있었으면은 오늘 장 열리는 게 정말로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고 신용장고 조금 더 털려야 되니까 신용이라든지 미수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지금 같은 장에서 혼자서 못하겠어요, 대응 못하겠어요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관리방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줍니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